카다기의 추천 중고차 시리즈, 이번에도 가격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으로 살만한 중고 SUV 4대를 꼽아봤습니다. 4+1 번외편으로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조건은 역시나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차, 그리고 과도한 보험 이력이 없는 차들 위주로 살펴봤고요. 너무 오래됐거나 정비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차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중고차들 중에서 2천만원 언저리의 SUV들이 있었죠. 트레일 블레이저, 스포티지 더 볼드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중복되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곤잘로입니다. 첫 번째, 기아 자동차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누군가는 이게 무슨 SUV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분하자면 어쨌든 SUV이긴 하죠. 차체 크기도 기아에서 가장 작았던 스토닉보다 좀 더 크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이 패밀리카로도 쓸만한 정말 괜찮은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실내 공간이 먹혀 들어가지고 형제차인 아이오닉보다 인기가 많았죠. 그 때문인지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의 시세도 아이오닉보다 조금 더 센 편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3만 킬로 이내의 매물들은 아직도 2,200만원 선이고요. 2천만원이면 주행거리 5만 킬로쯤 되는 매물들이 좀 다소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은 유지비겠죠. 연료비, 복합연비가 무려 19.5km/L에 달하죠. 그리고 친환경차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옵션도 괜찮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기본형에도 프로토 에어컨이 있었고, 인조가죽 시트와 앞좌석 열선, 컬러 LCD 오디오, 오토라이트 등이 전부 다 기본이었습니다. 다만 버튼 시동 스마트키는 기본형에서 옵션이었고, 운전대 열선, 앞좌석 통풍 같은 건 중간급인 프레스티지부터 제공했으며, 그리고 뒷좌석 열선 같은 경우는 최고 등급인 노블레스부터 가능했으니까 구매 전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니로의 단점이랄까? 단점은 좀 못생긴 게 일단 니로는 6단 DCT, 하이브리드 전용의 DCT를 달고 나오죠. 그런데 이게 변속감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7단 DCT와 마찬가지로 좀 거칠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인조가죽 시트의 질감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천연 가죽은 또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니로가 2016년에 처음 나왔었는데 2017년식까지는 시동용 배터리가 트렁크에 따로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일부를 썼고요. 그런데 초기형에는 시동용 배터리에 방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형을 사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동용 배터리를 갈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성비 좋은, 진짜 가성비가 좋은 패밀리카로 쓸만한 현대 산타페 DM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팔렸던 3세대 산타페 DM도 2천만원 언더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2천만원이면 취등록세까지 다 포함해서 주행거리 한 3만 킬로 이내에 산타페 DM을 구매할 수 있겠더라고요. 후기형은 2천만원 언더에서는 좀 어렵고요. 2천만원 중반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전기형이라고 해도 같은 시기에 팔렸던 기아 SUV가 소렌토 R이거든요. 소렌토 R에 비하면 확실히 구형차 느낌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소렌토 R은 산타페 DM 초기형보다 200~300만원 저렴합니다. 그런데 올류 소렌토는 또 2천만원 넘어가는 지금 그 갭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산타페 DM의 파워트레인은 184마력의 2.0 디젤과 200마력의 2.2 디젤 두 가지, 변속기는 둘 다 토크 컨버터식의 6단 자동을 썼습니다. 4륜구동도 있었는데요. 시세 차이는 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5인승과 7인승이 있었는데 2.2 디젤 같은 경우는 7인승으로만 팔다가 막판에 5인승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 비율은 2.0 디젤 5인승이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산타페 DM은 기본형부터 상품성이 아주 좋습니다. 인조가죽 시트, 그리고 앞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LED 테일램프,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오디오가 전부 기본입니다. 급을 높이면 스마트키, 열선 스티어링 휠, 통풍, 앞좌석 전동 시트도 장비할 수 있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도 가능했죠. 산타페 DM의 고질병은 헤드램프가 깜깜하다라는, 밤에 좀 깜깜하다, 헤드램프가 어둡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이건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좀 없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수타페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누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게 조립 과정에서 불량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초기형 같은 경우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생산된 한 8만여 대의 산타페 차량에 대해서 무상 수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중고차 살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어서 세 번째는 산타페 DM의 롱바디 버전 맥스크루즈입니다. 맥스크루즈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 팔리기 시작했죠. 산타페 DM에 비하면 전장은 225mm, 전폭은 5mm, 축건은 또 100mm 늘어나서 실내 공간이 한결 여유롭고요. 또 심지어 6인승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 파워트레인은 2.2 디젤로만 나왔다가 페이스리프트 직전에 3.3 가솔린이 추가됐고요. 매물 비율은 아무래도 디젤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타페 DM의 롱바디 버전이잖아요. 그런데 승차감은 좀 달랐다고 해요. 승차감은 산타페 DM보다 좀 더 부드럽게, 특히 리어 서스펜션이 앞쪽보다 말랑거리게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승차감을 좀 더 챙겼다고는 하는데, 취향에 따라서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형 네이밍이 이 차는 익스클루시브거든요. 고급형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형의 장비가 아주 많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 앞뒤 좌석 열선, 앞좌석 전동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 파워 테일 게이트, 전후방 주차 센서 같은 게 전부 기본이니까 상품성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급이 있다 보니 산타페 DM보다는 아직까지도 50만원에서 150만원 비쌉니다. 그래도 신차가가 700만원 이상 차이 났던 걸 따지면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고질병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스탑 이슈도 맥스크루즈에선 없었고요. 다만 초기형에는 뭐 MDPS가 끼익끼익 하는 소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현대기아차 MDPS가 좀 말이 많았었는데 플렉서블 커플링 문제죠. 이 역시나 무상수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수입차도 2천만원이면 구매 가능합니다. 폭스바겐 티구안이 네 번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과거에도 티구안은 가성비를 앞세워서 되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1세대 티구안, 그 중에서도 후기형에 속하는 뉴 티구안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1세대 초기형에 비하면 디자인을 좀 더 차분하게 뜯어 고치고 상품성을 강화한 모델이죠. 초기형은 디젤인 2.0 TDI와 가솔린 2.0 TSI 두 개로 팔다가 뉴 티구안부터, 그러니까 후기형부터 2.0 TDI 단일 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팁트로닉 6단 변속기에서 2011년형부터는 7단 DSG로 바뀌면서 복합 연비가 리터당 무려 18.1k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류비 면에서 아주 장점이 가득하겠죠. 물론 이 티구안이 2.0 TDI 그 배출가스 조작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DSG가 10만 킬로 전후로 고장이 잘 날 수 있다는 그런 내구성 이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SUV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꼭 사야겠다면 티구안 보시는 게 한번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번외편, 이건 사실 좀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 차인데 아주 무난하게 그냥 오래오래 탈만한 소형 SUV로 2천만 원으로 기아 스토닉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소형 SUV를 다 타봤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모델이 스토닉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선 단종된 비오넷 모델인데 기본기가 아주 좋았어요. 확실히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삼은 모델답게 기본기가 좋았고, 파워트레인은 세 가지가 있었죠. 디젤도 있었고 가솔린 터보도 있었고 가솔린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1.4 가솔린 모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포트 분사식 MPI 엔진에다가 6단 AT, 토크 컨버터식의 6단 AT가 맞물려져 있어서 크게 뭐 문제될 만한 게 없는 그런 파워트레인 조합이죠. 사실 얘가 힘이 진짜 약하거든요. 그리고 연비도 12.6km/L여서 그렇게 막 썩 좋진 못합니다. 그런데 뭐 오래 타기에는 속썩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6 디젤이나 1.0 터보는 7단 DCT라서 사실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참고로 스토닉 같은 경우는 초기에 디젤로만 나왔습니다. 뒤이어서 1.4 가솔린과 1.0 터보가 추가됐고, 또 기본형은 헤드램프나 안개등 이런 면에서 외관상 차이가 좀 드러났었고, 인조가죽 시트가 옵션이었죠. 또 초기형은 통풍 시트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연식 변경 내면서 통풍 시트가 옵션으로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닉을 보신다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 옆에는 짬바정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네, 선생님 혹시 이거 보시고 한 대만 꼽으신다면 꼽을 만한 게 있습니까? 소렌토는 왜 없는 거예요? 소렌토가 사실 값이 되게 어중간했어요. 소렌토 R이 한 1,500만원대고 그 다음 올류 소렌토가 2,200만원대, 그 사이 갭이 엄청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저는 오늘 언급된 차들을 다 타봤는데 네. 타본 사람 입장에서 맥스크루즈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상품성도 맥스크루즈가 가장 좋다고 봐요. 크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상 산타페를 느려 만든 차긴 한데 네. 산타페보다 곳곳에서 좋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예 산타페랑 맥스크루즈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맥스크루즈를 살 것 같고, 티구안은 안 볼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니로는 다 좋은데 DCT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결국은 안 살 것 같고, 스토닉은
스토닉은 SUV라기에는 네. 너무 실내가 작고 차도 납작해서, 작죠. 네. 그리고 실내 감성 품질이 모닝급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음. 확실히. 가속도 엄청 느리고 곤잘로 얘기한 대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맥스크루즈로 수렴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차들을 보러 가잖아요. 산타페나 맥스크루즈를 보러 가면 네. 보통은 실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요? 패밀리카로 막 쓰기도 하고 아. 담배 피면서 타시는 분들도 많고 아. 지저분하게 타는 분들이 SUV여서 그런지 그런 차들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 차들을 고를 때 네.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이 고질병이나 이런 것도 물론 문제고 엔진도 중요하지만 네.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부분은 완전 놓쳤네요, 제가. 네. 아. 보통은 되게 지저분하더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애들 뒤에 타면 막 발차기도 네. 하고 하니까. 맥스크루즈가 있는데 산타페를 살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확실히 산타페보다는 뭐 50만 원에서 150만 원 비싸긴 한데 그래도 더 이득이다. 더 좋다. 네, 그리고 3.3 V6를 살 수 있다면 좋은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가솔린이 더 쌌는데 네네. 지금은 가솔린이 더 아마 구하기도 어렵고 비쌀 겁니다. 매물이 거의 없어요. 음. 특히나 전기형 같은 경우는 초기형 같은 경우는 진짜 없더라고요. 이 고소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좋더라고.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맥스크루즈 좋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완성도가 산타페 TM보다 지금 좋다고. 미팅 3시 반인 줄 알았는데 3시였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3시부터 30분간이었는데 네네네. 수고하세요. 네. 저도 사실 맥스크루즈를 꼽았어요. 맥스크루즈를 되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짬바정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그때 당시에 짬바정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맥스크루즈가 기본이고 맥스크루즈를 줄여서 만든 게 산타페 DM 같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모델은 맥스크루즈 같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만큼 맥스크루즈의 뭐 운동성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가지고 맥스크루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산타페로 팔리기도 했고 산타페 DM이 산타페 스포츠로 팔렸으니까 그래서 저도 맥스크루즈가 좀 더 좋은 차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맥스크루즈를 꼽았습니다. 그럼 카다기의 추천 중고차 시리즈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